공자, 위대한 실패가 만든 불멸의 지혜. 공자의 생애는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처절한 실패의 연속이었으나 역설적으로 그 실패와 고난이 동아시아 문명의 뼈대를 이룬 불멸의 지혜를 탄생시켰습니다. 공자는 춘추전국 시대라는 극심한 혼란기 속에서 무너진 도덕과 질서를 회복하고자 했으며 그의 사상은 숱한 좌절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벼려졌습니다. 여러분, 공자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위대한 성인, 동양 철학의 아버지,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 공자의 삶이 사실은 거대한 실패의 연속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실패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불멸의 지혜를 남길 수 있었던 공자의 이야기, 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극명한 대비가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수수께끼의 핵심입니다. 왼쪽을 좀 보세요. 살아있을 때 공자는요, 정치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고 심지어 상갓집게라는 정말 초라한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그의 이상은 그러 비웃음거리였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그가 죽고 난 후에는요, 동아시아 문명의 설계자, 위대한 성인으로 추앙받고 그의 사상이 국가의 이념이 됩니다. 아니 도대체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로 평가될 수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인, 실패자로 불리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위대한 성인의 모습 뒤에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던 그림자, 바로 실패라는 키워드를 먼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공자가 제자들이랑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자 멍하니 성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걸 본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모습이 꼭 상갓집 개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한 거죠. 나중에 제자들이 이 말을 전해주니까 공자가 화를 낸 게 아니라 오히려 껄껄 웃으면서 내 모습은 정말 기가 막히게 봤네 하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주인을 잃고 헤매는 상갓집 개. 이게 바로 당대 세상이 그를 바라보던 시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 다시 핵심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이렇게 위대한 실패자였던 사람이 어떻게 시대를 뛰어넘는 성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그가 살았던 시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혼란의 시대 답을 찾아서입니다. 공자가 내놓은 해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가 마주했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그의 생각은 그냥 책상머리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라 그야말로 시대의 아픔에 대한 아주 치열한 응담이었습니다.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는요, 한마디로 모든 질서가 무너진 혼돈 그 자체였어요. 주나라 왕실의 권위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고 힘께나 쓴다는 제후들은 서로 내가 왕이라며 끝없이 전쟁을 벌였죠. 사회 전체가 뭘 믿어야 할지, 뭘 따라야 할지 모르는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공자는 이 모든 혼란의 뿌리가 바로 도덕의 타락에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이름과 실제가 다른 것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군주는 군주다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신하는 신하답지 않고 아버지는 아버지답지 않고 자식은 자식답지 않다는 거죠. 각자가 자기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다하지 않으니까 사회 전체가 무너진다고 진단한 거예요. 이건 그의 유명한 정명사상, 즉 이름을 바로 세운다는 생각의 핵심입니다. 이 진단을 가지고 공자는 자신의 이상 정치를 실현해줄 군주를 찾아 무려 14년 동안 천하를 떠돌아다닙니다. 55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나이에 시작된 이 여정은 말 그대로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굶주리고 죽을 뻔하고 온갖 모함을 당했죠. 하지만 당장 나라를 부유하고 강하게 만들 방법만 찾던 군주들 중 누구 하나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68살에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여정이 바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정치적 실패로 기록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핵심 사상, 인과 예. 현실 정치에서는 철저히 외면당했지만 공자는 이 모든 혼란을 극복할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해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상 전체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 바로 인과 예입니다. 여기서 인이라는 글자를 잘 봐야 하는데요. 이걸 그냥 사랑이나 어질이라고만 생각하면 공자의 생각을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훨씬 깊은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의학에서 몸이 마비된 걸 불인이라고 하거든요. 인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바로 인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감각이라는 뜻입니다.
또 살구 씨앗을 행인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도 이는 생명을 품고 싹을 틔우는 씨앗을 의미해요. 즉, 이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간다움의 씨앗이자 타인과 연결되는 감각, 바로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리고 얘는 뭐냐면요. 우리 내면의 인을 담아내는 바깥의 그릇, 사회적인 약속 같은 거예요. 아무리 마음속에 따뜻한 인이 있어도 그걸 표현하는 사회적인 형식이 없다면 혼란스러워지겠죠. 얘는 바로 내 멋대로 하려는 욕망을 절제하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바로 극기 복례 위인입니다. 내 안에 이기적인 욕심을 극복하고 사회적 규범인 예로 돌아갈 때 비로소 내면의 인이 완성된다는 거죠. 결국 내면의 도덕과 외면의 규범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게 공자 사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이 인과 예의 원리를 국가를 다스리는 데 적용한 게 바로 덕치주의입니다. 공자는 무서운 법이나 형벌로 사람들을 억지로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통치자가 먼저 도덕적으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서 백성들이 저절로 감화되어 따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이 비유야말로 덕치주의가 뭔지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기가 막히죠? 리더의 덕은 바람이고 백성은 풀이다. 리더라는 바람이 덕이 있는 방향으로 불면 백성이라는 풀은 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눕게 된다는 거죠.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따르게 만드는 리더십. 이게 바로 공자가 꿈꿨던 이상적인 정치였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다른 방법. 현실 정치의 높은 벽 앞에서 그의 이상은 계속 좌절만 겪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이 실패의 지점에서 공자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놓게 됩니다. 군주들을 설득해서 세상을 바꾸는 길이 막히자 그는 깨달은 거예요. 아, 세상을 바꾸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지금 당장 권력을 가진 사람을 바꿀 수 없다면 미래의 세상을 이끌어갈 사람들을 내가 직접 키워내면 되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정치에서의 거대한 실패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역혁명의 씨앗이 된 정말 역설적인 순간입니다. 기록을 보면요. 공자에게 배움을 받은 제자의 수가 무려 3,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한 사람이 일으킨 교육의 규모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그의 학교는 그야말로 혁신적이었습니다. 귀족이든 평민이든 신분을 가리지 않고 학생을 받았고요. 최소한의 성의 표시로 묶음고기, 즉 속수만 가져오면 누구에게나 배움의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교육의 목표였어요. 그냥 지식만 많은 똑똑한 관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인과 예를 몸소 실천하는 인격적으로 완성된 인간, 바로 군자를 키워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 한 권의 책으로 남은 지혜입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공자는 평생 동안 단 한 권의 책도 자기 손으로 직접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의 지혜가 어떻게 25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건너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 책, 논어에 있습니다. 공자가 세상을 떠나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스승님과의 대화, 가르침, 행동 하나하나를 기억해내서 엮은 책이죠. 이 책이야말로 공자의 실패한 인생을 불멸의 성공으로 바꿔놓은 진정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논어의 첫 구절이죠.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알미라는 게 그냥 머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고 내 것이 될 때 느끼는 그 기쁨. 이게 바로 공자 교육 철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그의 윤리 사상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 이거야말로 인을 실천하는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쉬운 방법이죠. 공자의 사상이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한 이유, 바로 이런 보편성과 현실성 때문 아닐까요?
평생을 바쳐서 이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공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죽기 직전에 태산이 무너지는구나, 되들보가 부러지는구나, 지혜로운 사람이 시들어가는구나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의 삶을 한탄했다고 해요. 어쩌면 그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실패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실패자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위대한 실패는 후세 사람들에게 더 큰 울림을 주는 불멸의 지혜가 되었죠. 공자가 꿈꿨던 이상적인 인간, 군자.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사람.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공자가 말했던 군자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이 오늘 공자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 60대 후반 정치적 이상 실현을 단념하고 노나라로 돌아온 공자는 후왕양성과 고문원 정리에 남은 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중국 역사상 최초로 사설 학교를 열어 최소한의 예물만 가져오면 신분과 빈부의 격차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 가르쳤습니다. 말년에 아들 백어가 죽고 가장 아끼던 제자 안현과 자로마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자 그는 하늘이 나를 버렸다, 태산이 무너지는가라며 깊은 슬픔과 고독 속에서 72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